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건강을 더 챙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려고 애쓰시죠. 채소는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어릴 적부터 들어왔으니까요. 하지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에게 좋은 채소가 꼭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특히 예순을 넘긴 이후에는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거나 관절이 뻐근하거나 피곤함이 오래가는 경우가 많아지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무심코 먹는 어떤 채소들이 이런 증상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부 채소는 몸속 칼슘을 빼앗고 염증 반응을 유발하며 심지어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콩팥이나 신경계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정보를 식품 포장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건강에 좋다는 광고 문구만 가득하죠. 그래서 오늘은 예순 이후 반드시 조심해야 할 채소 4가지와 반대로 매일 식탁에 꼭 올려야 할 채소 4가지를 순위별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어떤 채소는 줄이고 어떤 채소는 더 자주 챙겨야 할지 명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혹시 요즘 들어 특별히 피곤하거나 관절이 아프거나 소화가 더딘 느낌을 자주 받으시나요? 그런 변화가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야기에서 그 원인을 다시 짚어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평소 자주 드시는 채소는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어떤 채소를 먹고 나면 유독 속이 불편했던 경험은 없으셨나요? 이제 첫 번째 위험한 채소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채소는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드시는 비트입니다. 타스길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채소는 나이를 넘기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비트입니다. 화려한 색감과 혈압에 좋다는 이미지 덕분에 건강 주스나 샐러드로 많이 즐기지만 예순 이후에는 전혀 다른 면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비트가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옥살산은 체내에서 칼슘과 결합해 딱딱한 결정을 만들고 이것이 신장 결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몸이 쉽게 배출하지만 나이가 들면 신장의 여과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의 옥살산도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김철수님처럼 평소 혈압 관리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비트를 거의 매일 드시던 분들도 어느 순간 허리 아래쪽이 묵직하게 아프고 소변이 불편해지는 증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원인을 몰라 그냥 지나치지만 비트 섭취가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옥살산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즉 뼈를 위해 먹는 칼슘이 몸속에 도착하기도 전에 결합되어 배출되는 셈입니다. 예순 이후에는 골밀도가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작은 충격에도 골절 위험이 커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옥살산은 뼈 건강을 더욱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층에게 비트는 생각보다 훨씬 신중해야 하는 식재료입니다. 그렇다고 혈압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트 대신 루콜라나 샐러리처럼 질산염이 풍부하면서도 옥살산 함량은 훨씬 낮은 채소를 선택하면 더 안전하게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샐러리는 소화가 편안하고 일상 식단에 쉽게 곁들일 수 있어 많은 어르신들에게 부담 없는 대안이 됩니다. 이처럼 비트는 겉보기에는 매우 건강해 보이지만 예순 이후에는 콩팥과 뼈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다음 채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위험한 채소는 우리가 일상에서 매우 자주 접하는 익숙한 채소인데 그 안에 숨겨진 문제가 생각보다 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트가 겉으로는 건강해 보여도 조용히 콩팥과 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채소였다면 이번에는 관절과 장 건강에 은근히 부담을 줄 수 있는 채소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의 식탁에 자주 올라가는 재료일 텐데요. 바로 피망입니다. 피망은 색감이 예쁘고 아삭한 식감 덕분에 샐러드나 볶음, 샌드위치에 널리 사용되지만 예순 이후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채소 중 하나입니다. 피망은 가지,
토마토, 감자와 함께 가지과 식물에 속하며 이 계열 채소에는 렉틴이라는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렉틴은 식물이 벌레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일종의 방어 성분인데 우리 몸에 들어오면 장 점막을 자극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 기능이 예민해지기 쉬운 고령자에게는 이 렉틴이 지속적인 자극이 되어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박순자님처럼 평소 위장이 약해 자주 더부룩함을 느끼시던 분들은 피망을 먹은 날 유독 속이 불편하거나 다음날 아침 관절이 뻐근하다는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처음에는 피망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시지만 식단을 바꿔보면 확연히 차이를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렉틴이 장 점막에 염증을 유발하면 영양소 흡수율이 낮아지고 이는 비타민 B1, 마그네슘, 오메가3 같은 신경과 근육의 중요한 영양소가 몸속에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발끝 감각이 둔해지거나 다리가 쉽게 피로해지고 심지어 균형 감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힘들어지거나 걸음이 무거워지는 이유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장염증에서 시작되었을 수도 있는 셈이죠. 그렇다고 모든 피망이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특히 초록 피망은 아직 덜 익은 상태로 수확되기 때문에 렉틴 함량이 높지만 빨갛게 완전히 익은 피망은 렉틴이 줄어들고 항산화 성분이 더 풍부해져 대체 선택지로 괜찮습니다. 또한 애호박처럼 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소화가 편한 채소로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피망은 색과 식감은 뛰어나지만 예순 이후에는 장과 관절, 그리고 신경계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몸의 반응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피망과 비슷한 계열이지만 그 영향력이 훨씬 더 넓고 깊은 채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망처럼 색이 화려하고 식감이 좋은 채소가 속으로는 조용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셨다면 같은 계열에 속한 또 다른 채소에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며 자주 드시는 토마토입니다. 샐러드, 샌드위치, 수프 등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이 친숙한 식재료 역시 예순 이후에는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마토도 피망과 마찬가지로 가지과 식물에 속하며 이 계열 채소에는 솔라닌이라는 알칼로이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솔라닌은 식물이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물질인데 고령자에게는 관절염, 자가 면역 질환, 신경계 문제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영희님의 사례처럼 토마토를 매일 드시던 분 중에는 아침마다 관절이 뻣뻣하고 몸이 무겁다는 느낌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노화로 생각하셨지만 식단에서 토마토를 줄이자 통증이 서서히 완화되었다는 경험담도 있습니다. 솔라닌은 특히 관절 내 활막을 자극하여 전신 염증을 유도할 수 있고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전달을 방해해 근육 조절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손발 저림, 균형 저하, 심지어는 기억력과 사고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미 자가 면역 질환이나 관절염이 있는 분들에게는 작은 양의 토마토도 민감한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체가 민감해진 시기에는 식탁 위의 작은 변화가 일상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토마토를 드신 다음날 아침 관절이 더 뻣뻣해지거나 평소보다 피로감이 심하게 느껴진다면 잠시 섭취를 중단해보고 몸의 반응을 관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안으로는 브로콜리, 당근, 애호박 같은 비가지과 채소를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채소들은 염증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고 특히 콜라겐을 보호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만약 토마토를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섭취량을 줄이고 올리브 오일이나 생선처럼 항염작용이 있는 식재료와 함께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제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가장 널리 사랑받지만 동시에 가장 은밀한 위험을 품은 채소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때마다
자연스럽게 곁들이는 그 채소입니다. 토마토처럼 가지과 식물이 가진 알칼로이드 성분이 관절과 신경계에 미묘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같은 계열에 속하면서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자주 접하는 채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감자입니다. 감자는 명절 음식에서부터 간식, 반찬, 찜 요리까지 참 다양한 형태로 우리 식탁에 자리를 잡고 있는 아주 친숙한 재료입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의 몸에는 이 친근한 감자가 뜻밖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과 염증 관리에 있어 감자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식품입니다. 감자는 탄수화물이 매우 풍부한 채소로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대표적인 식재료입니다. 중간 크기의 감자 하나는 단 음료 한 캔과 비슷한 속도로 혈당을 올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김정호님은 늘 감자 반찬을 즐겨 드셨지만 건강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높게 나왔고 이후 감자 섭취를 줄이자 수치가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결코 드문 사례가 아닙니다. 고령자의 경우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감자처럼 혈당 부하가 큰 식품은 체내에서 과도한 인슐린 반응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는 당대사 기능 저하와 염증 반응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감자도 가지과 식물이기 때문에 솔라닌이라는 알칼로이드를 함유하고 있으며 이는 토마토와 마찬가지로 관절 통증이나 신경계 불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감자를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조리 방식과 함께 곁들이는 재료를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감자를 튀기는 대신 찌거나 삶는 방식으로 조리하고 식이섬유나 단백질이 풍부한 채소와 함께 섭취하면 혈당 상승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감자 대신 콜리플라워, 당근, 파스닙처럼 혈당의 부담이 적은 채소를 주식처럼 활용하는 것도 건강한 대안이 됩니다. 특히 감자가 주가 되는 식단을 꾸준히 유지해온 분이라면 감량 후의 몸 변화를 관찰해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4가지 채소를 살펴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건강에 좋아 보이지만 예순 이후에는 몸 안의 균형을 조용히 무너뜨릴 수 있는 채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매일 챙겨 먹으면 콜라겐을 보호하고 뼈와 관절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채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좋은 채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4가지 채소는 예순 이후 조심해야 할 식재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몸을 해치는 채소가 있는 반면 오히려 콜라겐을 지키고 관절과 뼈를 든든하게 보호해주는 고마운 채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는 오랫동안 오해받아온 채소,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 독특한 향과 식감 때문에 싫어했던 분들도 많지만 브로콜리는 나이가 들수록 꼭 가까이 해야 할 채소로 손꼽힙니다. 김순자님은 70대 중반에 관절이 자주 붓고 피부가 쉽게 건조해져서 고민이 많으셨는데 식단에 브로콜리를 꾸준히 넣기 시작한 이후 피부 탄력도 좋아지고 걷는 것도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브로콜리는 콜라겐 생성에 필수적인 비타민C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콜라겐은 피부와 관절, 뼈를 구성하는 핵심 단백질로 나이가 들수록 그 생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식이로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로콜리 한 컵이면 하루 권장량 대부분의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콜라겐이 충분하면 관절은 부드럽게 움직이고 피부는 탄력을 유지하며 상처 회복도 빨라집니다. 또한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K도 풍부해 뼈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잘 정착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골밀도를 유지하고 골절 위험을 줄이는 데 꼭 필요합니다. 브로콜리 한 그릇이 비타민C와 K를 동시에 제공하면서 콜라겐과 뼈를 이중으로 보호해주는 셈입니다. 무엇보다 브로콜리의 진정한 무기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식물성 화합물은 관절을 손상시키는 효소의 활동을 억제하고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 콜라겐이 파괴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 결과 연골의 마모 속도가 늦춰지고 관절의 붓기와 통증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조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브로콜리는 살짝만 찌면 비타민C와 설포라판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영양소가 파괴되므로 3, 5분 정도의 간단한 찜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마늘과 함께 볶거나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곁들이면 항산화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브로콜리는 그 어떤 값비싼 건강 보조제보다 믿음직한 친구입니다. 매일 식탁에서 자주 만나야 할 이유가 충분한 채소입니다. 이어서 브로콜리 못지않게 강력한 효과를 가진 다른 좋은 채소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브로콜리가 콜라겐과 뼈 건강을 동시에 지켜주는 채소라면 그 뒤를 잇는 또 다른 채소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몸을 보호해주는 든든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순 이후에 피부 탄력, 관절 유연성, 면역력 저하를 동시에 겪는 분들에게 이 세 가지 채소는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고마운 존재입니다. 바로 케일, 오크라, 그리고 당근입니다. 먼저 케일은 예전에는 접시 장식 정도로만 여겨졌던 잎채소였지만 지금은 영양학적으로 매우 뛰어난 슈퍼푸드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콜라겐 생성을 돕는 비타민C와 뼈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K가 동시에 풍부하게 들어있어 노년기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생으로 먹는 케일 한 컵에 하루 비타민C 필요량의 90% 이상, 비타민 K는 무려 600% 이상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합니다. 케일은 단순히 영양소가 많다는 것 이상으로 몸속의 만성 염증을 완화하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콜라겐을 지켜주는 항산화 물질도 풍부합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 같은 성분은 피부와 눈 건강을 지켜줄 뿐 아니라 관절 주변의 콜라겐 조직을 산화로부터 보호해 노화 속도를 늦춰줍니다. 김말수님은 케일을 꾸준히 먹은 이후 피부가 덜 건조해지고 무릎 통증도 확연히 줄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채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효과만큼은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오크라입니다. 특유의 미끌미끌한 점액질은 바로 뮤신이라는 성분으로 위장 점막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콜라겐 생성에 필요한 비타민 C와 아미노산의 흡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관절 내 윤활작용을 도와 연골의 마모를 줄이고 움직임을 한결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오크라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 콜라겐 분해를 일으키는 효소의 활동을 억제하고 염증 반응을 낮춰 관절통과 붓기를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고혈당이나 만성 염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혈당 안정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채소입니다. 조리 시에는 너무 오래 익히지 않고 가볍게 데쳐 무침이나 볶음으로 드시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채소는 아마 가장 익숙한 채소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당근입니다. 당근은 우리가 너무 흔하게 접하다 보니 그 진가를 잊기 쉽지만 예순 이후에는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채소입니다. 선명한 색을 만들어내는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피부와 관절을 감싸는 조직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비타민 C도 함께 함유되어 있어 콜라겐 생성을 뒷받침하고 베타카로틴과 함께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결합 조직을 지켜주는 이중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장기간 당근을 자주 섭취한 분들은 피부의 탄력도 높고 관절의 유연성도 상대적으로 잘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카로티노이드 섭취가 많을수록 피부 노화가 느리고 콜라겐 구조도 안정적이라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당근은 생으로 먹을 때 비타민C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고 익혀 먹을 때는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높아지므로 날 것과 익힌 것을 적절히 섞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곁들이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도 더욱 원활해집니다. 이렇게 케일, 오크라, 당근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콜라겐을 보호하고 관절과 피부를 지켜주는 자연의 방패와 같은 채소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정리를 함께하며 건강한 식생활의 방향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8가지 채소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몸에 좋다고만 생각했던 채소 중 일부가 예순 이후에는 오히려 콩팥에 부담을 주고 관절을 자극하며
혈당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시선이 되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늘 곁에 두었던 평범한 채소들이 콜라겐을 지키고 몸의 회복을 도우며 건강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든든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비트, 피망, 토마토, 감자는 각자의 특징이 분명한 채소이지만 예순 이후에는 신장 기능, 염증 민감도, 혈당 조절 능력 등을 고려했을 때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 식품입니다. 반면 브로콜리, 케일, 오크라, 당근은 콜라겐 생성을 돕고 뼈와 관절을 강화하며 면역력과 피부 탄력까지 폭넓게 지켜주는 귀한 채소들입니다. 이 네 가지 좋은 채소는 단지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을 넘어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이 더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회복의 재료가 됩니다. 매일의 식탁에 작은 변화만 주어도 몸은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김철수님처럼 관절 통증이 줄어들고 박순자님처럼 피부의 건조함이 완화되는 등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소개된 주의가 필요한 채소 중에 평소 자주 드시는 것이 있으셨나요?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식단에 꼭 넣어보고 싶은 좋은 채소는 어떤 것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꼼꼼히 읽고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속에서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이 있었다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이 내용을 나눠주세요. 60세 이후의 식사는 단순한 포만감을 넘어서 자립적인 삶과 자유로운 움직임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과학적 근거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시니어 건강 정보를 따뜻한 이야기처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콜라겐과 함께 건강하고 아름다운 황혼기를 만들어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